아우. 그냥 깔끔한데요? 네, 네, 그냥 그러네요. 약간 이온 음료 같은 색상이라서 맛도 그렇게 느껴지는지 살짝 끝에 단맛 살짝 나면서 그래, 이거 먹기 나쁘지 않아요. 네. 산뜻한 맛이에요. 맞아요. 산뜻한 맛. 굉장히 산뜻해요. 예. 아주 연한 요구르트 맛 같은 뭐 그런 것도 느낌이 있고. 나고요. 네. 근데 오늘 계속 얘기한 게 장 건강을 지켜서 면역력을 높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떻게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우리 몸속의 세포 중에 NK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킬러 세포라고 하는데 이 NK 세포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활성화를 시키게 돼요. 지금도 보시면 NK 세포가 저렇게 암 세포를 이렇게 터뜨려 죽여버리는 그런 영상이 나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NK 세포를 암 잡는 CCTV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없애버리는 그런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NK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장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장에 있는 NK 세포가 활성이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더 강력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유산균을요, 장시간 복용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의 NK 세포 수가 오랫동안 유산균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5%나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게 되면 NK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포스트바이오틱스 속에 주목해야 될 물질이 뭐가 있는지 그 대표적인 물질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박테리오신? 그렇죠. 이거 뭘까요? 이제 또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참 오늘 어렵네요. 이제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속에 들어있는 유해균을 죽이는 대사 산물. 요것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박테리오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 들어갈 때 항생제 같은 경우 끝에 신자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마이신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유산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박테리오신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박테리오신은 유익균의 증식을 담당하는 동시에요. 아토피, 성인병, 암, 정신질환 등을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을 없애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유해균이 제거돼서 장 점막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요. 용종 발생도 억제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물질을 보시면 단쇄지방산. 또 어려운 네, 말 나왔어요. 또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에 함유되어 있는 단세지방산은 뭐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 분비를 촉진시켜서요,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 건강과 함께 비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60일간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실험 쥐에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투여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체지방 축적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뱃살의 주범하면은 이제 내장 지방형 뱃살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의 장내 세균총들을 구성을 검사해 봤더니 유해균의 비율이 90%까지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한국인도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아직 썩 좋지 못하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유해균의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이 뱃살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 내장 지방 안쪽에 이 지방 세포 안에 지방산을 더 저장하는 형태로 우리 몸의 체계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은 뭐 항면역, 항염증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항비만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선택할 때 뭘 좀 봐야 돼요? 네, 지금 식약처에서 유산균으로 허가받고 인정받는 것들은 한 19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한테 조금 더 필요하거나 안전한 것을 조금 얘기했을 때 한 17종이 있거든요. 유산균을 한 가지만 먹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유산균들을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 혼합 유산균으로 드실 때에는 몇 종의 유산균이 섞여 있는지, 좀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그 부원료의
효능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너무 과다하게 먹을 경우에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하루 권장량인 4g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정 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